네, 안녕하세요. 부자빠 주식학교 밴드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이 밴드에 올려주신 종목 진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도 지금 제약주들이 한참 시끄러울 때 같이 이렇게 이격이 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이제 이렇게 빠지면은 반등을 한번 해줄 겁니다. 자, 지금 보시고 22,000원을 이탈한다. 조금 여유 줄까요? 21,500원 정도를 이탈한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바로 그냥 손절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깨지는 않는다면 일단 반등은 줍니다. 반등은 줄 텐데 한 24,000원 내지 24,500원 정도 줄 거예요. 그렇게 크게는 올라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24,000원 내지 25,000원 온다면은 거기서는 이제 좀 이익을 실현해 보시죠. 거기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한번 조정 들어오면은 오랫동안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한동안 꽤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등은 주니까 반등에 이용해가지고 이제 비중을 좀 이렇게 축소하거나 매도를 한번 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동성제약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제약도 지금은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합니다. 자, 오늘은 5,000원 있죠. 이 자리는 이제 지켜주는 모습인데 다행히 이제 지켜줍니다. 근데 이거 더 깨버리면 손절하셔야 되겠고 얘도 6,000원 내지 6,500원 정도는 반등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많이 축소하시거나 당연히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도록 합니다. 다음 다날. 자, 다날은 제약주와는 달리 이렇게 시세가 많이 간 건 없죠. 자, 근데 다날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 추세가 주 추세가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준비는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도 어때요? 여러 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아직 추세가 돌파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소량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끈기 있게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보고 비중은 5% 미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유판. 자, 대한유판도 이번에 이격이 난 것 같아요. 반등 한번 줬죠. 앞에서 큰 시세 한번 주고, 반등까지 주고, 재차 죽었는데, 여기 반등에서는 사실은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이밍을 놓치긴 놓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느냐. 예, 좋은 자리는 한번 놓쳤는데, 또 재차 올라오긴 올 거예요. 25,000원, 이번엔 25,000원 근처 오는데, 전고점까지 오면 좋겠으나, 전고점까지는 조금 무리고요. 물론,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 있을 때 좀 무리고, 일단은 25,000원까지는 반등은 가능하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반등에 이 종목도 이제는 많이 축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반등이 위해서는 매도 내지는 축소 관점입니다. 자, 다음은 젠백스. 젠백스가 상한가를 많이 보여주더니 자차 주저앉았죠. 예, 젠백스도 여기 상한가 이렇게 보여주던 게 이게 이제 반등이에요. 그래서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또 한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요. 젠백스도 또 올라올 겁니다. 35,000원 내지 4만원 사이 그 정도 올라올 텐데 일단 거기까지 반등이 온다면 젠백스는 좀 비중을 많이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오늘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는 하시되 35,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 이렇게 올라온다면은 거기서는 이제 좀 비중을 많이 가볍게 해주시고요. 아니면 종목 교체도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조금 한계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시쟁이 아직까지 조정 중이죠. 자, 그렇지만은 저기 7만원 돌파했던 종목이 거의 5만원대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완전히 돌려 세우지는 못했으나 이제 더 빠지지 않고 하락을 멈춘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더 가격으로는 다 빠진 자리가 아닌가 보여지네요. 근데 CJ는 지금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이미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빠져나온다든지 그러기보다는 일단 가지고 있고 싶어요. 근데 바로는 못 갑니다. 반등 위에 또 누르고 횡보를 좀 할 겁니다. 그렇지만 괜찮아요. 보유 관점이고요.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 자, 녹십자 홀딩스도 좀 이격이 많이 났죠. 저기 아래에서 만원대 출발해가지고 6만원까지 시세가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약해요. 오늘 좀 반등 붙였는데 다음 주 초까지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한 21선 근처까지는 줄 것 같아요. 61선, 그러니까 양봉 한두 개 더 붙이면 반등은 거의 다 났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한 21선 근처 반등 오면은 이제는 축소 내지는 이 실현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또 한 차례 누를 거예요. 오랫동안 조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CNS 자산관리, 한때는 참 시끄러웠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아래에서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해버렸는데, 부자버 주식학교에서는 CNS 자산관리를 여기서 어때요? 사가지고 이만큼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관리를 아마 여기쯤에서 무료 추천으로 한번 들어갔었죠. 들어갔는데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빠지니까 어때요? 또 올라오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부자빠님이 분석하고 해서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빠질 수는 있습니다. 추천주들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비중만 잘 지킨다면은 어때요? 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어때요? 먹은 게 훨씬 더 많죠. 상당한 수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많이 떴고 이제 신용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박스를 유지를 해주고는 있지만 깨고 있지는 않지만은 바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나 보여주는데요. 한 7,500원에서 8,000원 반등은 또 줄 겁니다.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제 비중 축소 내지는 이 실현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신규 상장해가지고 201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은 종목이죠. 상당한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바닥은 잡아내는 듯 합니다. 자, 근데 바닥은 잡아내지만은 이 종목이 바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닥에서도 어때요? 바닥이라고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바닥권을 만들죠. 바닥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시간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한번 반등 위에 누르긴 했는데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 비중은 작게 보십시오. 아직까지 자기 추세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바닥에서는 그렇게 바로 가진 않습니다. 바닥에서 급등 없다. 간간히 이런 반등은 나오지만은 큰 줄기의 어떤 이런 시세는 나오기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장기적으로 본다면 소량만 한번 보유를 해볼 수 있는 자리죠. 이미 뭐 가격적으로는 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대위아도 이제 반등은 올라올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가야 할 때는 바로 가줘야 됩니다. 그냥 못 가니까 어때요? 주가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현대위아 일단은 지금 이제 과매도되어서 반등은 올라오니까 얘는 좀 가지고 있으면 한 14만원, 15만원 되기는 올라오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반등 올라오면은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가지고 있으시죠. 네, 솔리드도 조금 이제 지쳤는데 가격적으로는 조정을 다 받았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이제 조정을 다 받았으니까 참아주시고요. 근데 이제 반등 이후에 또 횡보하는 기간이 나올 거예요. 횡보 조정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관심인데 시간은 많이 걸린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횡보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횡보가 나는 좀 힘들다 그럴 분들은 이제 반등 올라오면 거기서 비중 조정만 해놓으시면 되겠죠. 조정은 다 받은 것 같아요. 다음은 STO. 자, STO도 이제 좀 시세가 낮죠. 그리고 이제 좀 조정하는데, 얘도 이제 수개월의 어떤 행보 조정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7월달 해가지고 지금 8월달까지 한 달 넘게 조정했죠. 근데 이걸로 조정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행보 조정은 이제 가격으로는 더 빠지지 않겠지만은 행보 조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달아줄 때마다 비중을 잘 조절하시고, 그리고 일단 가격으로는 더 안 빠지니까 지금 참아봐야 되겠죠. 자, 앞에서도 보세요. 이격나니까 어때요? 행보 조정 여러 달 나오죠, 그죠? 이격나면 나옵니다. 이번에도 이격났기 때문에 행보 조정 할 거예요. 자, 동성화학이 시장은 조정하는데 이제 조금씩 치고 올라오네요. 근데 동성화학 일단 가지고 있겠습니다. 동성화학 보유를 하시고요. 좀 더 진행되어 올라올 것 같아요. 동성화학은 보유 관점 양봉에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 보유만 하시죠. 자, 대연돈 이제는 잘 눌러준 것 같은데 이건 일단 보유 관점입니다. 약간의 행보는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바로 가기보다는 좀 더 행보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유 관점입니다. 지금 대체로 오늘까지 해가지고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미 많이 빠진 자리니까 바닥에서 그냥 손절하지 마시고 기다려서 이제 반등에 줄여야 할 종목도 반등 나올 때 행동하시면 됩니다. 많은 종목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등에 여러분이 따져 나오시거나 챙길 분은 챙기고 그리고 비중 조절 80분 잘 하세요. 반등 나오고 나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좀 시끄러웠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시끄러웠는데 그 뒤에는 어때요? 별로 재미가 없죠. 일단은 뭐 가지고 있어 보시고 지금은 그렇게 수익이 잘 나는 구간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좀 재미없는 구간이죠. 시간만 걸리고. 그래서 이거 75,000원 깨면은 그냥 손절해버리시고 일단은 비중 많으신 분들은 여기 또 간간히 이렇게 박스권 위로 올라오거나 반등을 좀 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비중을 좀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또 날아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영진약품 단기적으로는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제약주와는 달리 얘는 그렇게 크게 큰 시세가 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근데 일단은 보유해 보시고요. 2,200원 깨지 않으면 보유하시고, 그리고 2,200원을 깨게 되면은 저 2,000원 아래로 잠시 조정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200원 깨면은 나는 이제 조정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일단 지금 안 깨면 보유 관점을 봅니다. 근데 바로 또 날아가기는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네요. 자, CI테크. 자, 이거는 유보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0%가 안 되죠. 이거 실적도 마이너스이고 일단은 많이 빠졌는데 일단 가지고 있죠. 이거는 이런 것은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작게 보셔야 됩니다. 5%도 많아요. 5% 미만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냥 적당히 올라오면 이건 그냥 챙기고 나오시죠. 그렇게 썩 우량한 종목은 아닙니다. 예,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은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튀어오를 수는 있겠습니다. 요번에 튀어오른다면은 거기까지만 보시죠. 비중 작게 가지고 일단 보입니다. 많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다음은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도 어때요? 이번에 제약주 올라올 때 같이 이렇게 흥분했다가 이제 주저앉는 모습인데, 얘도 한 11만원, 12만원은 올라옵니다. 그러면 비중 조절에 들어가시죠. 챙기실 분은 챙기고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긴 조정 들어갑니다. 자, TK 케미칼은 잘 눌러줬네요. 그냥 지금은 이 종목은 그냥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하죠. 이미 잘 다 빠졌죠. 약간의 한두 달 행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격적으로는 다 맞은 자리니까 일단은 보유. 똑같이 이렇게 빠졌는데 어떤 종목은 왜 팔아라고 하고 어떤 종목은 왜 보유하라고 할까요? 그는 큰 시세가 나고 이제 그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었나 안 하느냐 그거 보는 거죠. 너무 시끄러운 테마, 인기 있는 테마가 나오면은 거기서는 조정이 오래 가니까 그런 거는 챙겨주시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그래도 눌림목이 나지만은 크게 인기가 나온다든지 그런 테마 그 대중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면은 기다리면 또 가기는 가거든요. 일단 보유합니다. 특히 케미칼은 잘 다 빠졌네요. 자, 코오롱은 이제 이격이 났는데요. 신고가 나나요? 신고가가 날지. 근데 바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점차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비중을 좀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요 정도 먹고 챙기겠다 하시는 챙기고, 그리고 이제는 좀 비중 조절에 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줄여가시죠. 자, 대원전선도 이제는 조금 버겁죠. 조금 이제 시세가 나기는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은 얘도 반등 올라오면은 거기서는 비중 조절을 하거나 이제 이실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간다 하더라도 크게 멀리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시작해서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하는 단계고, 여기서는 설령 더 간다 해도 조금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을 점차 반등 올라오면 양봉 이렇게 붙어줄 때, 양봉도 한 2, 3일 정도는 붙어주죠. 그러면은 그럴 때 비중을 좀 조절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S는 사실 이 종목은 2011년 고점 찍고 지금까지 조정을 받는 종목이거든요. 거의 10분의 1 빠졌네요. 바닥자리긴 바닥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바닥은 나왔는데, 이 자리는 바닥이 되겠지만 바닥에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추세이거든요. 근데 아직 추세는 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바닥자리라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접근해 보겠죠. 그래서 소량만 들어가 보시고,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많이 걸릴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포스코
포스코 과거에 화려한 시세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일단은 과매도되었네요. 또 저점 깨나요? 또다시 신저가가 되면은 일단은 이거는 좀 나오셔야 되는데 바로 나오기가 힘들다면 절반이라도 쪼개보세요. 절반이라도 쪼개놓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반등은 줄 겁니다. 한 60일선 정도 조금 더 중기로 본다면 한 24만원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일단은 절반 줄이시고요. 또 반등 오면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종목을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단기적인 이제 과매도에 대해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큰 시세가 나오기는 힘든 종목입니다. 네, 대봉 LS 얘도 조금 이제 이격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조정 들어가는데 얘도 12,000원 정도 반등은 줄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종목을 좀 축소해가지고 새로운 종목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한참 어려운 종목이죠. 네, 이제 올선을 서서히 돌리고 있는데 뭐 극한의 어려운 자리는 나왔네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는 반등까지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반등 나오고 나면 끝이에요. 추세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거기까지만 본다. 그리고 나중에 반등 나오고 나면 종목 교체해 주세요. 자, DSK도 이제는 좀 고점을 만들어 주네요. 오늘 6,290원 찍었는데 이 자리를 그냥 이탈하면 이익 실현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은 더 반등 주면서 조금 더 받고 팔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더 깨면 버리시고요. 조금 안 깨면 기다리다가 반등 조금이라도 더 주면 그때 일단 한번 챙기시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고점이 나온 것 같아요. 다음은 웨이브 일렉트로. 웨이브 일렉트로도 지금은 상당히 재미없는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돌파가 안 됐죠. 이거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죠. 자꾸만 축소를 하거나 종목을 좀 이렇게 쪼개어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얘도 저기 아래에서 반등해가지고 다 나왔죠. 지금은 아닙니다. 종목을 좀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비커스인가요? 네, 유비커스도 이제 이격이 났습니다. 여기서 저점을 더 깨게 되면 그냥 빠져나오시고요. 이제 빠져나오시고, 그러니까 14,000원 이탈하면 빠져나오시고, 얘도 15,500원 내지 16,000원 정도? 15,500원 내지 16,000원 정도 이렇게 반등 오면은, 반등 이용해가지고 이제 좀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격이 많이 났죠. 8,000원 아래에서 출발해가지고 18,000원 찍었으니까 앞에 단위 하나가 더 붙은 거죠. 그럼 상당히 또 나름 시세가 난 겁니다. SBI 인베스트도 좀 지쳤네요. 네. 750원 깨면은 얘는 저기 5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750원을 깨면 5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750원 깨면 그냥 나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얘도 반등 줍니다. 900원 내지 한 1,000원 사이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때는 한번 챙겨 보시죠. 바로는 못 갑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밴드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일단 진단을 또 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종목을 올려주셨는데 다 해드릴 수면 좋겠지만은 다 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진단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면은 좀 이미 시세가 다 진행되어 가지고 이제 조정 들어가는, 그러니까 늙어버린 시세의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새롭게 사야 할 종목은 여러분이 생소한 종목일 거예요. 이름도 생소하고 과연 이게 가겠나?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의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간 종목 있죠. 제약주 이런 것들도 출발하기 전엔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문이라든지 뉴스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차트를 보세요. 그러면 많이 이렇게 솟아올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솟아올라 있는 종목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많이 듣고 차트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일은 장이 열리지 않죠. 임시 공휴일이라서 장이 열리지 않는데 주말 푹 쉬시고요. 일요일 저녁에 88TV에서 부자빠님에도 열린 강의가 있죠. 8시에 열린 강의가 있으니까 일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 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